예, 안녕하십니까. 경남 고성 체리숲 농장입니다. 앞으로는요, 조금 시간이 될 때마다 틈틈이 체리와 관련된 이야기, 체리 농사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조금씩 한 번씩 풀어볼까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우선적으로 영상들을 바로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제가 이제 영상을 올렸다가요, 되게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이 바뀌어서 바로 내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독을 누르신 분들에 한해서 우선적으로 정보들이 빨리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하시면, 어, 누구보다 빨리 체리숲 농장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들을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체리 농사와 주식 투자의 공통점이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자, 이 체리 농사와요, 주식 투자는 여러 가지 공통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는 부모님과 함께 같이 체리 농사를 가족농으로 짓고 있는데요. 또한 틈틈이 여윳돈이 생길 때마다 미국 주식이나 국내 우량 주식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본질을 중요시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이 두 가지를 경험하고 있는 저는 어떠한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체리 농사와 주식 투자 모두요, 어, 장기 투자가 필요합니다. 체리 농사의 경우는요, 최소 10년의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올해로 저는 8년 차를 접하고 있는데요. 최소 10년을 목표로 10년까지는 그냥 꾸준히 투자라고 생각하고요.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자, 체리 농사의 경우는요. 어느 정도 열매를 수확하기까지 최소 5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전까지는요. 계속 투자의 시간입니다. 각종 농기계부터요. 비료, 그리고 퇴비, 그리고 농약 등, 그리고 잘자란 비용들이요.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합니다. 어느 시점까지는요. 거의 수익이 없는 마이너스입니다. 그런데요. 주식 투자의 경우도요. 워런 버핏과 같은 투자의 대가들은 일시적 마이너스에도 장기 투자를 계속 해야 된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어, 짧은 기간에 뭔가 수익을 보겠다 하면은 아예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최소 10년, 그리고 투자를 하고 아예 잘하고 하잖아요. 근데 이 농사는 자서는 되는 일이 아니죠. 계속 관리를 해야 되죠. 자, 그러나 둘 다 장기 투자가 중요하다. 장기간의 투자라는 것이 공통점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체리 농사와 주식 모두 분산 투자가 중요합니다. 자, 왜냐면요. 체리는 품종이 다양합니다. 거의 수천 종에 이른 정도로 품종이 다양하다고요. 그런데 어떤 품종이 좋다는 그게 검증되지 않은 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한 품종만 너무도 한쪽에 집중된 품종을 심을 경우 리스크가 증가하고 폭망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5년 동안 정성 들여 키워 놓았더니 열매가 맺지 않을 수도 있고요. 상품성이 없는 열매가 열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의 시간이 헛수고가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몇몇 농부분들은요, 다시 베어내고 새로운 신품종을 심는 실수를 반복하곤 합니다. 자, 그래서 적당한 수의 다양한 품종의 식재가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주식 또한 마찬가지죠. 한쪽에 너무 몰빵을 하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몇 년간 계속해서 오르던 초우량 글로벌 주식도요. 전쟁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내가 매입한 시점부터 쭉쭉 내려가는 것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에 많은 전문가들도요, 분산 투자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체리 농사와 주식 투자의 공통점은 사이클입니다. 사이클. 자, 작년 2021년 기준으로요. 전국의 체리 농가가 폭망하였습니다. 거의 울상이었죠. 자, 그 이유는 비였습니다. 비. 작년에 유단히 비가 많았던 해였습니다. 거의 비가 쭉쭉 내렸던 기억이 있거든요. 이 체리는요, 수학기의 비를 한번 맞으면 쫙쫙 갈라지는 열과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전국 체리 농가들이 대부분 쓴맛을 봤습니다. 그래서 작년 체리 농가 이슈는요, 비닐하우스를 설치해야 마느냐가 이슈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비용과 관리죠. 비용. 자, 당연히 돈이 들어가면 좋겠지만 우리가 모든 일들이 그렇지만 그 투자의 원금을 빼야 되는 시간이 그만큼 길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는 비용과 관리였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선택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2021년 올해의 경우는요. 전국 체리 농가의 소식이 다 훈훈한 소식들이 많았습니다. 대부분 조금이라도 수익을 봤다는 소식들이 많았었는데요. 이유는 날씨가 굉장히 가물었죠. 체리 농사에는 하찮은 날씨였던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 비에 대한 피해로서 어느 정도 어, 해소되는 부분이 있었고 수익으로 연결되는 농가들이 있었습니다. 자, 미국의 경우는 있죠. 미국의 경우도 이 체리 농가의 경우는 5년에 한 번 정도 잭팟을 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잭팟을 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만큼 리스크가 있는 과수라는 거죠. 자, 근데 이 잭팟을 치기 위해서는요, 세 가지 요소가 맞아야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좋은 일조량이고요. 당연히 햇빛이 쨍쨍 쬐는 일조량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적당한 강수량입니다. 그 다음은 인력 공급입니다. 인력 공급. 자, 그래서 이러한 세 박자가 맞춰졌을 때는 잭팟이지만 그 중에 하나라도 부족했을 때는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체리 농사는 기후와 날씨에 따라 잘 된 해가 있고요. 못 되는 해가 있는데 이러한 사이클이 있다는 것이 유사하다는 겁니다. 올해도 그렇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식 시장 같은 경우는 글로벌 주식 시장이 인플레이션과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불황을 겪고 있잖아요. 주식 시장 안에서는요. 모든 전문가들이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거다 했지만 일어났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렇듯이 알 수 없는 거고요. 우리가 날씨도 알 수가 없잖아요. 날씨도 하늘이 많이 아는 부분이고 이러한 알 수 없는 사이클이 있다는 부분들이 공통점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의 공통점요. 조급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조급하면. 제가 본 농가들의 어떤 패턴은요. 6년 차에 적고 다른 품종으로 전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걸 봤습니다. 왜냐하면 몇 년을 해 보았지만 이 체리 농사에 수익이 그다지 발생하지 않고 힘은 지속적으로 들고요. 주위의 다른 품종은 뭐 예를 들어 샤인머스킷 같은 경우는 억대 돈을 벌었다는 소문에 그냥 베어버리고 다른 과수로 품종을 전환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모든 작물들이겠지만 과잉 공급이 되면 시장 가격이 내려가잖아요. 그렇듯이 어떤 순환을 거치잖아요. 자, 이것 또한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내가 팔면 오른다는 소리 듣고 뭔가 조급하면 망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조급하면 안 된다는 부분들이 체리 농사와 주식의 어떤 공통점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은요. 체리의 공통점은 주식과 배당에 있습니다. 체리 나무는 그동안의 농부의 노고에 체리 열매로 수익을 줍니다. 주식은 배당금이라는 걸로 일정 부분 주주에게 보상을 하죠. 크진 않지만 어떤 쏠쏠한 기쁨을 줍니다. 이게 돈이라는 게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이렇게 농사로 지은 이런
수익금은 또 다른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가치 자체가 다른 것 같고요. 피땀 흘려서 농사지은 것들이 의미가 다른 것 같고요. 듯 일단은 어떤 배당금을 준다는 부분에서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농사나 이런 뭐 주식 투자의 세계든 세상 모든 일들이 다른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는 유사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연에도 투자에도 어떤 이치에 따라 움직이는데요. 이런 이치를 이해하고 이 본질을 이해하고 이 처음 마음처럼 처음의 각오로 꾸준히 지켜 나가느냐가 어떤 성공의 어떤 이룰 수 있는 길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듯이 오늘 체리 농사와 주식 투자의 공통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체리 농사는 만만치 않습니다. 주식 투자도 만만치 않다고 그러잖아요. 쉽지 않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매력이 있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의 그거를 어떤 원칙과 본질을 이해하고 끝까지 뭔가 해서 성취를 하는 수 있는 가수기 때문에 매력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 체리 농사와 주식 투자의 공통점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고요. 앞으로 틈틈이 체리와 관련된 내용, 체리 농사, 체리 나무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여러 가지 우리 삶과 연결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가장 먼저 소식을 들을 수가 있고요. 향후에 이제 기회가 된다면 오프라인상에서 한번 교육도 한번 해볼까 생각합니다. 교육이라는 거는 뭐 특별한 건 없고요. 그동안의 어떤 시행착오라든지 경험이라든지 그리고 유의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 온라인에서는 말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제가 온라인에서는 왜 공개를 못하는지와 이런 것들도 다 오프라인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구독자분들에게 우선적으로 뭐 번호를 한다면 기회가 되겠죠.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하시고요. 앞으로 많은 관심을 주신다면 꾸준히 조금씩 시간이 날 때마다 이런 얘기들을 조금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체리를 대부분 이 매력에 빠져서 되게 시작을 하시거나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만큼 매력적인 과일인데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많이 있으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체리순 농장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